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날도 좋고요. 그래서 강의 듣기 딱 좋은 날씨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 시장은 좀 월요일부터 컨디션이 영 안 좋습니다. 힘도 없고 특히 코스닥은 오후장 접어들면서 다시 장중 저점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이리저리 좀 헤매지 마시고 이 시마론 강의를 통해서 그 원인과 함께 어떻게 봐야 될지 향후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시장 주제와 함께 이런 전략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장 흐름부터 체크하고 돌아올까요? 지금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은 1%가량 빠지면서 950선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위주로 좀 하락이 나타나는지, 코스피는 어느 정도 만회가 되고 있는지 김별 캐스터 살펴주시죠. 네, 양시장이 오늘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가팔라지면서 결국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약보합권 정도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0.2%가량 밀리면서 3,14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오전 내내에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냉탕과 온탕으로 가면서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1시 구간쯤에는 크게 이렇게 낙폭이 확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오후장 들어서 약간의 회복세는 있지만 여전히 이 약보합권을 지나가는 중이고요. 3,150선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매도세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셀코리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9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요. 1,481억 원 팔자세입니다. 기관 쪽을 보시면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 전환하면서 398억 원 사자세고요. 개인은 오늘도 1,000억 원 넘게 매수 중입니다. 업종별로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일단은 이 하락하고 있는 섹터를 보시면 의료정밀 섹터가 1.8%대로 조금 무겁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이목재 섹터도 1% 넘는 낙폭을 기록 중이고요. 현재 의약품 섹터, 비금속 광물, 전기, 전자 비슷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낙폭은 1% 안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도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요. 전기가스업 섹터가 무려 3%대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효과입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미 원전의 수출 협력이 합의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띄워주고 있고요. 오늘 통신업 쪽을 보시면 KT에서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KT 관련 리포트 덕분에 KT 급등하면서 통신업 섹터 2%대까지 올라주고 있고요. 보험과 증권 쪽, 이 금융 섹터 중에서는 보험과 증권업 위주로 또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업종은 1%대 강세입니다. 또 운수창고 섹터를 보시면 HMM도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0.9%가량 오름세 기록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일단 오전에는 한미 정상회담과 더불어서 4대 기업의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중심으로 또 주가가 살짝 올라가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후에 또 지수가 밀리게 되면서 크게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을 체크해 보시면요. IT 투톱주들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하반기 테이퍼링 우려 등의 시장 위축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0.5%가량 하락하고요. 오늘 8만 원 선 다시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대 낙폭으로 비교적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모더나의 백신 또 위탁 생산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점이 모멘텀이 되면서 오늘장 0.8%가량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종목들도 그래도 하락장 속에서도 굳건한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재 구간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기아는 약간의 현재 불안한 모습 보이면서 보합권까지 조금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다른 종목들 보시면 언택트 쪽도 대체적으로 파란불이 켜지면서 부진한 모습이고요. 2차전지 종목들도 현재 구간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사일 지침도 함께 종료가 됐습니다. 미사일 조건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독자적인 개발과 배치 그리고 우주 로켓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산과 우주 관련 종목들 오늘 오전장부터 상승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탄력이 둔화된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락장 속에서 빨간불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한일단조 24% 오르면서 2,680원 터치합니다. 아래쪽으로 LIG 넥스원도 두 자릿대 시세 유지 중이고요. AP 위성 같은 이런 위성 관련 종목들, 우주 관련 종목들도 8%가량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체크해 보시면요. 952포인트 지나가면서 1% 넘게 하락 중입니다. 1.3%가량 밀립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우하향 차트가 나타나게 되면서 현재는 1% 넘는 낙폭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960선도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950선도 약간은 지지가 불안한 모습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폭이 모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38억 원, 기관은 568억 원 팔자세고요. 개인은 964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수가 많이 밀리게 되면서 종목별로도 불안한 모습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8% 그리고 제약은 1.8%가량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 방어하는 종목들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만 3,200원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2차전지 소재 관련한 이런 중요성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력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LNF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상승불 켜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HLB도 0.6% 상승하면서 32,4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SK머티리얼즈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오늘 3% 넘게 하락하면서 그간의 상승분을 조금 빠르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1만 9,700원 지나갑니다. 네, 아래쪽으로 알테오젠 보시면요. 오늘장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변이체 대응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3%대 비교적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LNF 현재 0.8% 오르면서 88,300원 지나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쪽이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이 가상과 현실이 융합한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타나면서 오후장에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익시스템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21,900원 터치하고요. 한빛소프트 18% 오르면서 7,27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자이언트 스텝, 위즈윅 스튜디오, M게임 그리고 알체라까지 현재 구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돌아가 보시죠. 이슈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사실상 오늘 지수가 답답하고 또 이 안에서 이슈에 주목하는 종목들은 꽤 선방하는 흐름들, 그 연속성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 내용의 중심에 있는 핵심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주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미 혈맹 부각, 경제 협력 여러 가지로 일정을 좀 소화했는데 이번에 핵심은 아무래도 21일 진행됐던 한미 정상회담, 특히 노마스크 두 정상의 회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최고의 순방이었다, 이런 자평을 내놨습니다. 우리 투자자라면 시장의 반응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죠. 정말 최고의 또 회담 결과였는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지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의 연속성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먼저 확인해 봤고요. 이 주제들 풀어가볼 오늘 교수 인사 나눠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여쭤볼게요. 일단 김혜진 전문가님, 두 분이 주목하신 주요 내용들 풀어가는 내용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개략적으로 회담 결과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다일 것 같아서요. 네, 이 주제로 좀 길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뭐 주말 동안에도 지금 뉴스 팔로업이 많이 되고 있었고, 오늘도 지금 시장의 뭐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뭐 내용들이 다 반응을 해주고 있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뭐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성공적이다, 이미 뻔했다,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뭐 그 정치적인 평가들은 좀 차치하고, 일단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경제 협력적인 내용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백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좀 뭔가 그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 직전에 전주부터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기대했던 백신 스와프는 실패죠. 네,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이제 우리가 좀 빠르게 공급을 좀 받을 수 있게 좀 금전적인 부분을 취해서 받을 수 있도록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성사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뒤따라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애초에 이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 백신 스와프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예 좀 시기상조인 뭐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었다. 뭐 너무 기대감이 컸었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백신의 이제 그 남는 물량들 약 8,500만 회 분 정도를 네. 이제 다른 나라에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네. 그게 또 남으니까 뭐 우리나라에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었는데 애초에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이 여분 같은 경우는 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뭐 금전적으로 이제 금액을 취할 수 없는 네. 좀 어려운 국가들에 먼저 풀겠다라고 말을 애초에 좀 해놨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이제 와서 우리나라가 좀 스와프를 합시다라고 했기가 조금 뭐 말이 안 됐을 것이다라는 네. 뭐 후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일본은 3천만 병을 해줬잖아요.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그게 이제 이 시장 입장에서는 별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안 같이 됐으니 안 스와피가 해줘야지. 안 됐으니까 원래 안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분위기는 이미 많이 우리가 먼저 뿌렸잖아요. 뭐 백신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백신 받으러 간다고 생각도 많이 했고 네. 그 전에 또 미국이 또 네. 이제 뭐 나눠주겠다라는 언급도 많이 했으니까 그걸 기대했던 거고 이야기는 좀 원래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일본은 왜 3천만 병을 받아왔냐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보기에 뭐 이렇게 뭐 더 이야기할 게 없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원래 또 회담을 하기 전에 물밑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실무진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스와프가 우리나라는 좀 안 될 것 같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제 모더나의 이 백신 지금 위탁 생산은 좀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백신 수확과는 별개로 네, 별개로. 그들의 위탁 생산을 받아서 우리가 모더나 거를 생산한다는 이렇게 별개로 봐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 그거 어디죠? 화이자랑 네, 화이자를 한다고 이제 처음에 처음에는 공지가 알고 보니 그게 화이자는 아니고 아니었던 거 네, 같아요. 모더나. 근데 뭐 사실 어차피 내용은 비슷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약사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예. 잘못 흘려진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미국의 백신사랑 뭔가 이제 이런 이 생산을 생산. 하는 거는 맞는 건데 그게 이제 기사가 그때 나왔던데 단독으로 나왔던 건 이제 화이자였는데 잘못 짚은 건 모더나인데 그 이후로는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맞는 것 내용은 같아요. 비슷해요. 예, 다 내용은 맞는 다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 단지 그 기업만 화이자에서 모더나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이제 내용이 계속 오가고 있다가 잘못 보도가 되면서 또 화이자의 정정 보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네. 정정도 하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백신 스와프는 안 되긴 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위탁 생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것도 뭐 물론 기대하셨던 분들 또 좀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 아마 좀 실망감은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기술 이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신의 이 재료를 받아서 재료 수급을 다 받아서 여기서 우리나라에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될 줄 알았는데 네. 그건 아니게 됐죠. 그러니까 네. 만들어져 있는 의약품을 받아서 네. 우리가 이제 뭐 멸균 처리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케이스 포장만 하는, 포장까지. 그러니까 소분해서 포장만 하는 그 역할만 하기로 했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좀 실망을 하는 참여자들, 시장 참여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물론 고부가 가치는 아닙니다. 이게 백신을 생산할 때 이제 네. 기술 이전이 다 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의약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바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과정에서 고부가 가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받아서 지금 우리가 포장을 하고 이제 납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수치로 따지면 지금 하우스들이 측정하는 거는 이 모더나의 백신 하나가 15달러인데 이 포장을 하는 거의 가치는 여기서 1달러에서 2달러 정도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한 9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이번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실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로써 또 화이자, 모더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노바백스 뭐 여러 가지 지금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허브들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로서의 뭐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됐다라고도 평가가 되고는 있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뭐 노바백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양해각서 MOU를 작성을 네.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 지금 현재 백신은 아니에요. 아니고 차세대 포스트 네. 백신이라고 해서 아. 이게 올해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감기처럼 독감처럼 우리가 늘 지니고 가야 하는 질병이 됐을 때를 예방한 백신을 지금 같이 상상하기로 하는 MOU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거리가 좀 먼 것 같고 네. 시기가 좀 남은 것 같고 그래서 백신에 관해서는 이렇게 좀 스와프는 안 됐지만 삼성바이오틱스를 통한 모더나의 위탁 생산의 결정 소식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볼 건 이제 역시 경제사절단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예상되는 부분들을 저번 주에도 짚어드렸지만 네. 뭐 역시나 이제 반도체, 배터리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지금 공급망에 대한 협력 강화 쪽에서의 투자 계획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확히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규모만 발표되긴 했거든요. 네. 파운드리 공장에서 170억 달러,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0억 달러.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뭐 GM이나 포드의 합작을 통해서 140억 달러 추진을 할 것이고 또 현대차 또 이제 8조 원 정도, 우리 돈으로 8조 원, 그러니까 7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네. 뭐 이것도 이전에 이제 기업들의 투자 규모나 뭐 연간의 투자 계획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미 다 있던 내용이긴 해요. 네. 이미 다 이제 내가 투자하겠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 이만큼의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또 내용이 나왔는데 네. 뭔가 공식 석상에서 또 뭔가 시기적인 것은 조금 앞당길 수 있습니다라는 여지로 많이 말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 발표도 좀 전체는 44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좀 각광을 받았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오늘 좀 시장에서 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설명해 주셨던 건 사실 저희 지난주에 음. 함께 봤던 어떻게 보면 빅딜론의 그렇죠. 계략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주고 백신 받고 네. 이게 첫 번째 기대감이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느낌이 오네요. 설명해 주시는 거 네. 보니까. 그리고 나서가 이제 쿼드 주고 대북 받기. 이렇게 또 2대2 빅딜론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다음 말씀하시는 건 사실 우주, 항공 관련해가지고 예상보다 더 좋았던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쪽 부분도 더 설명 들어볼게요. 맞아요. 그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크게 뭔가 반응하는? 새롭고 그렇죠. 네. 크게 반응한 쪽인 것 같아요. 백신이나 반도체, 배터리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 다음에 보이시는 게 이제 뭐 역시 우주항공 쪽에 네. 지금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있었거든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2년 만에. 네. 그때 이제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했잖아요. 음. 핵 개발 자체를 하려고. 해버리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네. 미국이 이제 만들어졌던 그거를 거죠.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미사일에 대한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쓰게 해주겠지만, 근데 단 뭐 중량, 탄두의 중량이라든지 거리는 좀 제한을 많이 했었는데, 네. 뭐 그 이후로 조금씩 풀리면서 탄두 중량은 제한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무거운 것도 쏠 수 있긴 됐는데 그래도 거리는 네. 뭐 아직까지 뭐 주변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네. 거리는 못 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만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허락을 해줬는데 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뭐 탄두의 중량이라든지 거리에 상관없이 이제 미사일을 뭐 만들고 개발하고 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우주항공 쪽에서의 지금 개발 기대감도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또 우주항공이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렇게 제재까지도 풀리게 된다면이라는 좋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자력 산업도 함께 협력을 해서 지금 제3국에 수출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원전 기술이 미국도 우리나라도 독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러시아나 중국이에요. 그래서 뭔가 미국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네. 뭔가 우리나라와 협력을 통해서 뭔가 원자력 산업을 육성을 시키고 그리고 수출까지 해보자라는 내용의 지금 협력도 많았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의 오늘 또 지금 부각을 활기를 좀 뜨게 될 것이다라는 네. 관심을 받고 있고요. 네. 뭐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은 이거는 제가 그냥 정치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뭔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중국 쪽과의 관계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뭐 대만 문제가 뭐 그래도 생각보다는 또 문구가 조금 뭐 세게 나왔다. 공동 성명에선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정말 공식 이렇게 저기 첫 거론이 된 거라서 워낙에 중국이 지금 대만 문제를 지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다,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나름대로는 뭐 모두가 뭐 그래도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지금 대만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했다는 것도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한미 정상회담의 큰 틀은 좀 정리되실 것 같아요. 대만 문제를 처음 거론했다. 코드는 가입 안 했죠. 부분 네, 가입도. 네. 네. 근데 저게 코드를 가입 안 하면서 저거 한 것 같아요. 그런 대만 것 같아요. 문제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드 관련 부분을 빼는 대신 음.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네.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미사일 그 협정 관련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서 이거 풀어달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이게 북한과 중국에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각을 세우고 있지 예, 그 이거를 굳이 우리가 막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미국이 열어준 것 같아요. 열어준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코드를 안 받을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약간 코드에 약간은 버금가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 저거를 우리나라 걸 열어준다 해서 지금 그 미국 입장에서는 저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행사하는 건 맞지만 네. 결국은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을 또 견제하는 용이니까 네. 이게 약간은 비공식적인 코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대만까지도 또 입김을 넣어놨으니까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 좀 껄끄러울긴 할 거예요. 좀 껄끄럽긴 한데 대신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어쨌든 코드도 가입은 안 했고 뭐 그다음에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 눈치는 적당하게 맞추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뭔가 우리를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대처하기에는 애매한 수준. 그 여기 선은 좀 잘 탄 것 같긴 네. 합니다. 그 선에서. 그렇군요.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략적인 흐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또 속보를 통해서 원전 관련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주항공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굉장히 또 환호하는 모습이 반나절 동안 좀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 문서진 전문가님 보시기에 이번 회담 성과에 있어서 뭐 업계에서 기대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예상보다 더 선방하면서 좋다 혹은 아쉬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 같으세요? 일단 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다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지수의 내리는 하락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 일단 기본적으로 네. 백신 수합이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던 이유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되면 네. 결국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빨라지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네. 우리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예. 일단 그게 지금은 못 채워졌기 못 채워진 때문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뒤로 밀린 겁니다. 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오히려 안 들어오죠. 여기에 대한 네. 실망감이 나오는 거고. 네.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많이 떨어지는 애들이 CMO 관련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기대는 그거였어요. 말 그대로 여기서 화이자든 모더나 쪽에서 네. 기술 이전을 우리가 받아와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 CMO 기업들이 이걸 막 생산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렇죠.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기술 이전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앞서 김혜진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병입 단계인 거죠. 네. 이게 뭐 쉽게 설명하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코카콜라를 우리나라에서 마시면 이게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코카콜라 우리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코카콜라를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 있는 코카콜라는 원료를 생산해서 원료를 줍니다. 우리나라에. 아. 주고 그 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코카콜라 공장에서 뭐 탄산이나 물이나 이걸 희석시켜서 병에 주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는 네, 거거든요. 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매직이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아니면 근데 미국 건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하고 있는 거는 원액을 만드는 건 이제 스위스 쪽이죠. 론자. 그러니까 론자에서 이제 이걸 만드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와서 거기서 병입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상 이런 CMO 관련 기대감이 있었던 뭐 ST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화이자랑 모더나 좀 받아서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가 진짜 허브가 되려면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받아서 원액을 만들어야죠. 론자처럼. 근데 지금 그게 지금은 안 됐다라는 거. 그러면 별로 재미없는 거죠. 아까 또 뭐 김혜진 전문가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그렇게 마진이 남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는 없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는 거죠. 네. 아침에도 좀 올랐다가 지금은 또 좀 사실 선방하면서. 음봉이 굉장히 많이 또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네. 기대를 모았던 네. 백신 관련 기대감은 확실하게 많이 꺾였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좀 하락을 하는 거고 네. 또 상대적으로 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네. 아시는 것처럼 그냥 나온 거잖아요. 알고 있었던 거. 뭔가 더 특별한 건 없었다. 사실 저는 반도체든 2차 전지는 이번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원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가는 건데 네. 다만 이걸 가지고 우리 정부가 뭔가를 좀 잘 엮어서 백신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딜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어요. 근데 사실 뭐 안 되다 보니까 근데 백신 뭐 어차피 반도체랑 2차 전지는 뭐 현 정부가 그거를 안 밀어줘도 어차피 우리는 하려고 했던 거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게 백신 수합이든 시장이 기대감이 좀 그러니까 이 받아서 시장이 올랐으면 이들 종목도 올랐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좀 제로의 노출이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에 좀 빠지는 거고. 네. 근데 뭐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좀 긍정적인 건 생각도 안 했던 미사일 관련 부분이 지침 지침이 관련해서. 지침이 좀 파기됐다는 건 해제가 됐다는 파기라는 거죠. 예. 해제가 됐다라는 네. 건 긍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그 관련 기업들이 흐름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 원전도 사실은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쵸. 사실 이 원전은 굉장히 지금 제가 보기에 성과가 꽤 큰 성과라고 봐요. 오. 자, 우리가 원전을 지금 현재는 탈원전이라는 정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출이 안 됩니다. 수출이 제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깨가 왜냐하면 있으니까요. 아무리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건 단순히 일부 기업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지원을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딱 그런 거잖아요. 야, 나는 이거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을게. 대신 너희들한테는 아주 좋게 지어줄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건 뭐 세일즈를 못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이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미국이 예를 들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죠.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두 회사가 다 미국이잖아요. 물론 거기 이제 일본이랑 같이 이제 엮이는 회사들이지만 뭐 GE라든지 GE 히타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웨스팅 포인트라든지 웨스팅 하우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원자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네들은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SMR이잖아요. 네. 원자를 소용화해서 이걸 그분이 모듈화 말씀하셨죠. 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모듈화를 시키는 기술은 두산중공업이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컨소시엄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의 지위가 그걸 따서 가서 미국이 가는 거고 대신 거기에 대한 모듈화를 두산중공업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수출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수출하는 건 아니고 미국이 수출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수혜가 되죠. 만약에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수출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을 끼고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정책에 흠이 가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우리는 수혜를 볼 수 그렇죠. 있는 우리가 부분이었다. 지금 원전을 수출하려고 지금 네. 현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수는 없어요. 예.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최선의 선택은 그거죠. 네. 우리는 탈원전을 하지만 미국은 아니니까 그럼 네. 결국에 미국의 컨소시엄을 우리나라 회사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쵸. 이 부분은 좀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출길이 예, 어느 정도 충분히 열리는 열렸다고 거죠. 볼 수 예, 있으니까. 특히 거기에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모듈화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 세계 이 모듈과 관련된 부분도 네. 제가 뭐 이건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네. 또 하나는 뭐 이게 긍정적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민감한 코드를 안 코드. 받아왔다. 예. 그거 사실 지난주에도 문선희 전문가님이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대북 관련해서도 크게 기대하기는 그렇죠. 어려울 하지 않다.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맞았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북은 이제 저는 혹시라도 이 대북 관련주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싱가포르 회담에 관련 정신을 뭐 그냥 인정하겠다, 이해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네. 이거를 가지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 주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해서 대북 관련주를 사시면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북한의 논평이 조만간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북한이 어떤 식의 논평을 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북한이 조금 긍정적인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주면 그때는 우리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있어요. 어쨌든 임기 말이기도 하고 네. 내년에 대선을 생각하려면 네.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 만약에 북한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도 참 안타깝긴 하네요.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북한이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대북 관련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크다. 다만 근데 북한이 만약 이걸 가지고 또 뭐 또 이상한 소리를 해버리면 그러면 아무 그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대북 관련주를 투자를 하실 분들은 네. 이번 결과를 가지고 투자하지 마셔라. 오히려 그쵸. 북한의 논평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번 성과,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또 이번 성과가 과연 성공적일지 여부는 또 북한의 답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담 성과에 있어서 조금 예상보다 좋았다, 그리고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상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좀 드러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이제 종목으로 좀 압축하면서 시장 응용력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서 대표 수혜주 그리고 어느 정도 걸러내야 할 피해주는 누구인지, 피해라는 말이 조금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실망스러웠던 종목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핵심 의제가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경제협력에서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대북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 4가지가 다 아쉽네요. 좀 예상보다 더 기대 이상의 뭔가 성과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어느 정도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오히려 좀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주가에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김혜진 전문가님 보시기에 대표 수혜 섹터 어디라고 보세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서프라이즈한 섹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던 재료, 그러니까 없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시세도 내주고 있고요. 네. 또 앞으로 또 기대감이 허무맹랑하지가 않거든요. 아, 말이 안 되는 게 구체적이었다. 아니라. 그렇죠. 꽤 구체적으로 또 그리고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네, 네. 아, 이런 식으로 미국과 동조를 해서 아, 그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방향이 그쪽일 때 네. 미국이 이런 말 아무튼 이용한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네.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이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서 네. 이렇게 나아가겠구나라는 이런 그림은 그려지니까 이쪽에서의 지금 미사일 지침의 완료가 되면서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방금 설명해드렸던 원전 관련해서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시세가 나왔을 때 단순하게 단기적이게 네. 시장의 테마로만 형성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게 정말로 진정한 섹터가 될 수도 있는 네. 흐름으로 가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로 이제 끝나자마자 오늘 바로 시장에서의 반응도 그렇고 바로 끝나자마자 수혜주라고 하면은 이 두 쪽의 섹터를 보시는 게 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오늘 방산으로 조금 더 확산되는 분위기도 나타나잖아요. 이전에는 우주항공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저궤도 위성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혹은 한화처럼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밝힌 쪽만 기대를 했다면 오늘은 LID 넥스원이라든지 휴니드라든지 다른 방산주까지 확산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네. 긴장감의 고조라고 봐야 되겠죠. 오. 미사일에 대한 관련 부분을 풀어줬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이제 미사일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주가 가는 건 당연하죠. 미사일도 네, 네. 미사일이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인간 위성을 띄울 우주 수, 개발 할 수 있는 관련해서 거니까. 커지니까요. 근데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네. 미사일 개발이 그러니까 활성화되면 네.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결국 거기에 레이더 관련을 하니까. 그다음에 LIG 넥스원은 실제로 현무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건 만들고 있고 이게 결국은 아까 있지만 좀 자극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을 자극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가 좀 더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수혜 섹터는 우주항공, 원전 이렇게 2가지로 주셨어요. 다만 실망감이 좀 작용될 혹은 작용되고 있는 섹터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딱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네. 게 딱 세 개 섹터가 오늘 급락이 하잖아요.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요 세 개 섹터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바이오는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CMO와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이 좀 많이 좀 안 됐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충격은 좀 있지 않을까?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네. 국내 쪽에 그러니까 CMO가 아니라 네.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는 백신 관련주들은 또 괜찮을 수 국내 있죠. 코로나19 그렇죠. 백신을 개발하는. 네, 개발 기대하는 기대감 있는 종목들은 또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근데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저 센티는 좀 많이 흔들리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바이오 쪽 관련해서요. 지금 백신 원액을 포장하는 병역 단계라는 네. 게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모더나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인터뷰를 보면 기술 이전 할 것,
자꾸 이렇게 코멘트를 엽니다. 그렇죠. 결국 최종적으로 가능성은 하겠죠. 열려 있는 것 아닌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학 도주를 만들게 되면 네. 지금은 14개 뭐 기관이 지금 특허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는 그렇죠.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입지를 당겨가고 원재료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생산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겠죠. 있겠는데 그 너무- 특허 관련은 네. 사실 좀 약간 발 빼는 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엮였으면 론자는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맞잖아요. 이 특허 관련이 문제가 됐다면 론자는 생산이 안 돼야 정상이죠. 그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하긴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결국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지금은 핵심 이거 뭐 주요국들 우리가 흔히 말해 미국의 쿼드 이런 기업 이런 국가들에게 좀 빨리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 정도로 하겠지만 나중 되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뭐 사실 뭐 그러니까 모더나뿐만 아니라 화이자나 이런 것들 마스크 때처럼 네. 나중에면 어느 정도 많이 퍼질 거 아니에요. 예. 그때쯤 되면 제가 보기엔 기술 이전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어떻게 되긴 되겠지만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3분기 이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다만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 백신 관련 종목들은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심리가 없게 꺾였다. 에스티팜이 많이 그렇죠. 빠져요. 예, 그게 가장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좀 꺾이는 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래도 아까 했지만 뭐 우리나라 백신 개발, 오히려 자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통을 만든 건 또 녹십자입니다. 네. 녹십자는 또 왜 이렇게 빠집니까? 그러니까 녹십자도 이제 사실 CMO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더 컸어요. 아, 이게 나오면 여기 녹십자도 충족을 생산 못했기 하려고 때문에. 했었으니까. 네. 뭐 대웅제약부터 해서 이런 쪽이 다 하려고 했었던 네네. 애들이잖아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 작은 떡을 먹으니까 네. 큰 떡을 바랬는데 작은 떡만 주니까 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센티가 훼손될 수는 있는데 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백신 생산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되면 더 좋은 거니까 네. 그리고 화이자도 있잖아 아직까지 모더나는 모더나지 화이자도 나중에 이야기할 것 같아서 뭐 물론 제가 이제 그들 종목을 좀 사라는 소리는 아닌데 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은 이미 손절 타이밍은 지났죠.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들고 가시면 뭐 시간 차를 두고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2차 전지는 좀 억울하죠. 호재거든요, 사실은. 호재인데 중국이 조금 눈치 볼 것 같아요. 중국 쪽에 눈치를 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거는 중국이 네. 트집을 잡고 갈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한미 정상회담 아니더라도 원래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저는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지금 전체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 보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보고 하신다면 오히려 이 종목을 이용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더 기회라 봅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두드려 맞는 하반기요? 거거든요. 예, 하반기를 아. 생각하고. 길게 남았네요. 근데 뭐 사실 뭐 투자 뭐 원투데이 할 것 아, 아니니까 네, 네. 예, 충분히 그 정도로 봐도 된다는 거고 네. 많은 분들이 뭐 5G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냐 네. 한 줄 정도 나왔는데 네. 뭐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 그냥 어. 좋은 말 해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거기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본 건 오픈랜 관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그냥 SI를 통하지 않는 뭐 다산이라든지 그다음 KM이라든지 솔리드라든지 이노마이어리스는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심리를 완전히 바꿀 만한 네, 제도는 아닙니다. 아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알겠습니다. 한 줄 정도 좋게 네. 넣어준 정도라고 봅니다. 두 분의 특징주, 두 분의 관심 종목들 안에서 토픽으로 마지막 정리할게요. 김혜진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는 지금을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분명히 네. 호재 맞거든요. 네. 물론 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부터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해왔고 너무나 있었던 얘기를 계속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네. 호재는 호재고 대대적인 투자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뭐 너무 미국 쪽의 투자, 현재 투자만 하면 뭐 국내 고용은 어떡하고 국내 라인은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해외 쪽의 투자를 네. 확실히 캐파나 시장이 크잖아요. 국내보다는 크고 소비자들 뭐 애플이라든지 퀄컴, 엔비디아 다 그쪽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소비자들 수요자가 있는 곳에 현재 공장을 라인을 까는 것인데 근데 또 현재 해외 공장을 지었다고 해서 뭐 아예 해외에만 수혜다 그거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같은 서플라이 체인에서 국내에서도 연관돼 있는 뭐 재료라든지 뭐 체인이 다 설치가 될 거예요. 라인 네. 설비가 될 거기 때문에 국내도 같이 증설이 된다라는 또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실 뭐 해외가 한 20조 정도 지금 투자이고 총회도 한 30조인데 음. 사실 한 100조 정도 국내가 이상은 더 또 커요. 국내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특화되어 있는 파운드리를 그쪽을 하는 거고 국내는 또 메모리 쪽을 또 계속 거기에 맞게 또 계속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네. 이거 가지고 뭐 너무 이렇게 막 미국 쪽에
뭐 일자리만 주고 왔다라고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어차피 그거는 그거 아니라도 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지금 뭐 오스틴이 유력해 보이는데 뭐 네. 그쪽에서의 투자 계획이 있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소켓 담당하고 있는 ISC 같은 경우에는 ISC요. 네. 수요가 정말 대폭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뭐 방식도 메모리 방식에서 사용하던 테스트 소켓을 지금 비메모리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게끔 지금 네.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뭐 5G라든지 최근에도 뭐 6G 뭐 여러 가지 통신 장비에도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가 육성한다고 할 때 수혜를 받을 거예요. 네. 지금 이럴 때는 또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길게 가져갈 IT 나왔고요. 문서희 전문가님 토픽은요? 네, 저는 두산중공업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이거 있기 전부터 제가 계속 원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 진익 주식학 개론을 통해서 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명확한 수혜주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 이번에 미국이랑 같이 연결해서 가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두산중공업입니다. 아. 한전 기술은 살짝은 애매해지긴 했어요. 왜 왜냐하면 하락하는지 궁금했어요. 예, 왜냐하면 한전 기술은 만약에 네.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같이 가면 그 설계는 사실 미국이 다 할 거거든요. 아, 미국이 이게 설계를 설계하는 쪽이라고 그렇죠. 하셨죠? 예, 설계를 하고 관리는 미국이 다 하는 거고 원자로는 다 미국이 하고 네. 거기에 이제 모듈이나 부품화하는 거가 우리가 수혜인데 네. 한전 기술은 그게 아니니까 네. 상대적으로 한전 기술이 좀 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전 기술은 그렇다고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뭐 SMR 을 원전을 갖고 나중에 있으면. 어차피 투자하면 어쨌든 그쪽은 또 예. 한전 기술이 가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노이즈가 없는 건 두산중공업이에요. 세계적으로 이 SMR을 모듈화 할 수 있는 회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회사는 9개 정도 회사가 돼요. 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러시아랑 중국 회사들이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데 수출하기는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에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러시아권에 영향이 있는 나라들은 뭐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닌 나라는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거 이외에 실제로 모듈화에 성공한 회사는 2개 회사밖에 없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SMR과 관련된 부분에 미국의 이런 네. 약간 그 원전의 약간 TSMC 같은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두산중공업은 괜찮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음봉이어가지고 재료 노출됐나 봐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정 주면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토픽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혈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되는 강의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분위기 살짝 어두워지는데요. 막판 전략도 클로징 벨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